예, 이번 시간에는 직선과 기울기, 우리 함수에서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면은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고 직선과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X축, Y축을 그 수직선으로 그리면 평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X랑 Y 그 축에 의해 가지고 네 개로 구성이 되는 그 구분이 되는 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로 형태의 수직선 관련되어 있는 X축, 세로에 있는 수직선 관련된 Y축, 그리고 X랑 Y가 교차하는 점, 그걸 우리가 원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림이 나왔네요. 그림이 나왔죠. 이제 이렇게 X축, 이게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이 축이 X축이고, 뭐 벌써 좀 해봤는데, X축, 그리고 또 이제 세로로 세워진 게 Y축. 이걸 우리가 이제 XY 좌표 평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XY에 대한 좌표 평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3차원 좌표 평면도 있잖아요. 참고로 X, Y, Z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나타낼 수도 있죠. 이게 X, 이게 Y, G.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공간,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좌표도 있을 수 있죠. 바닥에도 다 있고 이렇게 공간을 나타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X랑 Y축에 의해 가지고 이 원점은 잘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면이 4개 나오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4분면 XY에 의해서 구별되는 면이 4개가 된다. 여기서 이제 4분면을 정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반시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계 방향이죠. 시간이 여기가 12시고요. 6시 그런 뜻이 9시, 3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clockwise라고 얘기합니다. clockwise 시계 방향. 그럼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 counter clockwise 반시계. 카운트가 아니에요. 카운터 clockwise 이렇게 얘기합니다. counter clockwise.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부터 나눠서 여기를 1, 2, 잘못됐네요. 제가 여기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써서 색깔을 좀 바꿔서 할 걸 그랬어요. 이거 1, 2, 3, 4분면 이렇게 3, 4분면에 있다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할 겁니다. 오, 이렇게 되네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X하고 Y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씁니다. 2, 4분면에 있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X가 변하고 Y가 변했었을 때 그 값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호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3, 4분면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4분면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제 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가장 처음으로 정의해야 될 점은 원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점이 되겠죠. 원점이 되고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그 다음에 Y축은 위로 올라가면 양수 이렇게 X축은 오른쪽, Y축은 위로. 그래서 X축에 이쪽 반대로 가게 되면 이건 음수가 되고요.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죠. Y축이면 내려오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수직선상에서 점의 방향이 오른쪽 왼쪽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면 이제 평면이잖아요. 수직선은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으니까 총 4개가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x, y, 그리고 x하고 y가 만나는 점, 결정된 위치, 그걸 우리가 이렇게 a, b 가로를 하고 괄호를 하고 이렇게 씁니다.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이미지너리는 당장 배우지 않기 때문에 a, b는 모두 다 실수이다. 그래서 a라는 점을 내가 a라는 점은 x축에 어디 위치를 하는지, 또 b라는 점은 y축에 어디에 하는지, 같이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점은 x에서 얼마만큼, y에서 얼마만큼. 그런데 나중에 x에서 얼마만큼, y에서 얼마만큼, x에서 x1만큼, y에서 y1만큼, 이게 y1, x1.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땡땡땡땡땡 이렇게 쳐서 여기를 x1, y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위치는 사실 어디로부터의 위치인지가 중요하죠. x축으로부터의 위치가 x1이고 y이지만 실제 x1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원점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 P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게 중요하죠. 원점으로부터의 표기법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나중에 이 원점으로부터의 이게 O라고 되어 있는데 이 OP의 직선이 나오는데, 선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서 벡터처럼 보이는데 이 OP라고 하는 거에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걸 x1, 여기 이제 길이를 y1이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왜냐면 옆에다 제가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1일 겁니다. x좌표니까. 요 위로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y1이 될 겁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일단 한번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의. 왜냐면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뭐냐면 x에 대한 좌표, y에 대한 좌표가 있는데 사실 그 관계를 보면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지만 내가 정한 점은 어디로부터의 점이냐면 원점으로부터의 점이기 때문에 그 원점으로부터 딱 바로 간 그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A하고 B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거는 X축으로 4칸, Y축으로 Y축으로 4칸. 다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가 4인가요? 4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지금 저 점은 일사분면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운터 클락 Y제로 돌아가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P의 위치를 이렇게 A, B로 쓰지만 A점은 X좌표이고 P점 좌표인데 항상 중요한 거는 원점으로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부터는 조금 내 평면 위에 이제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응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거죠. 대칭이라는 거는 보면 내가 점이 여기 있어요. X축의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X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X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X축의 대칭이니까 X에서 요만큼 넘어간 거겠죠. 여러분들 이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X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X축에다 놓고 이렇게 접는 거죠. 종이를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거기 색칠해 놨다가 다음에 찍히는 점. X축의 대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Y의 값이 만약에 B라고 한다 그러면 이 Y의 값이 바뀌는 거죠. 내가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반대축에 있는 값의 변화가 있구나. 왜냐면 X를 기준으로 하니까 X축의 대칭이다? X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만약에 Y에다가 내가 만약에 Y축에 대해서 이거 안 썼네요. 우리가 이걸 X축
이걸 y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y에 대해서 대칭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럼 대칭하는 걸 놓고 접어야 되는구나. y의 대칭이다. y 값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쪽에 이제 반대에 찍히겠죠. 찍혀서 이제 여기가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우리가 a라고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은 a의 값이 변했구나. 이쪽 넘어갔구나. 축을 대칭한다는 말은 축을 중심으로 바꿔주니까 그 축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축에서는 변함이 없고 x가 바뀌고 x축에 대해서는 y가 바뀌고 다른 상대적인 축의 그 값에만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미리 좀 보죠. 4, 3이 있는데 x축에 대칭해라. 그러면 x는 가만히 있고 y만 바꾸면 되는구나. 당연히 1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3, P'이라고 논다고 치면 그 y축에 대해서 대칭해라. y는 가만히 있는다 그랬죠. y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 줄에 있을 거고 x만 반대.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 나도 땡땡땡땡 4개 가는 거죠. P2'이라고 놓고 치면은 마이너스 4에 3. 이 점은 y축에 대한 대칭이고 이 점은 P'은 x축에 대한 대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대칭시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이제 좀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고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제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뭐냐면 원점을 딱 놓고 내가 지금 있는 그 거리 아까도 미리 다 제가 한 다음에 확인하죠. 여기 있는 점이 있는데 이 원점을 놓고선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이제 P라고 되어 있으면 한번 다른 그래프를 생각해 보죠. 이 OP를 연결하는 선을 확장해요. OP를 연결하는 선을 확장해. 이렇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OP만큼 떨어져 있는 데를 OP만큼 떨어져 있는 데가 원점에 대한 대칭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똑같이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는 이렇게 x만큼 간 거에서 대칭한 점, 또 y만큼 간 거에서 한 것만큼 대칭한 점, 그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점의 대칭은 x축, y축 모두 다 대칭한 점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x축의 좌표도 부호를 바꿔주고 y축의 좌표도 부호를 바꿔주고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이게 아주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보죠. x축에 대한 대칭. x축을 놓고 접는 거죠. 딱 모른 종이를 딱 접어보니까 거기 점이 찍혀. x축에 대한 대칭은 y에 대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구나. y축에 대한 대칭. 이거는 y축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y는 안 변하는 거고 y값은 x만 바꾸면 되겠구나. 부호를 바꿔주자. 원점에 대한 대칭. 원래는 그 OP 연결해서 연결한 선의 확장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확장선을 그린다는 그 개념이 사실 이 개념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선상에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X축으로 한번 대칭하고 Y축으로 대칭하면 그 점으로 가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서 양쪽의 부호를 다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X절편과 Y절편 너무 많이 배웠죠. 이거는 직선일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직선은 1차 함수. 1차 함수에는 원래 직선이니까 직선은 딱 보자마자 평면의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정의되고 옆에다가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 b는 그냥 뭐 바로 절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x가 0인 점. 그러면은 y가 0인 점이었을 때 x는 어떻게 될 거냐? y가 0이다 놓고 또 계산해 보면은 이 정확한 대략적인 값은 a분의 b가 되겠죠. 이게 x의 절편이 될 거다.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y가 0일 때 아주 특수한 경우죠. y가 0일 때, 여기는 x가 0일 때. if x가 0이면 y는 b가 되는 것들이죠.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로 봤었을 때에 이렇게 딱 되면은 그래프로 딱 봤을 때 저희가 a가 0이 아닌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절편이 뭐냐? 절편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XY가 이렇게 있잖아요. XY가 있고 아까 X가 0일 때? X가 0일 때가 여기 보니까 Y축을 끊고 지나갔구나. 이게 지금 X가 0일 때잖아요. 이게 00이니까. X가 0일 때 기하학으로 보니까 Y축을 끊고 간 거. 끊을 절자죠. 끊고 지나간 거에 편차를 절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딱 보니까 X축을 끊고 지나갔네? Y가 0일 때. 직선에서 끊고 지나간 그 두 점이 각각의 X가 0일 때, Y가 0일 때에 의미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설명이 되죠. X가 0일 때에 끊고 지나간 거, Y가 0일 때 끊고 지나간 거. 여기다 이제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은 X에다가 0 넣었을 때는 Y는 3. Y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0은 3X 플러스 3. 결국에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구해지지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너무 쉬운 거죠. 그냥 그래프로만 그려진다 그러면 눈으로 탁 보기에 편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선형 회귀를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점들의 분포를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한다고 했을 때, 그랬었을 때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 그 다음에 그 변화량이 얼마나 될까, 그것만 안다 그러면 직선을 바로 그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X값을 넣었을 때에 Y값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값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나 쉽죠. 한 가지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는 쉬웠죠. X가 그 도형에서 이제 X축이 끊긴 점, 그러니까 그게 Y가 0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Y축에서 끊긴 점, 그건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면, 이건 그거로다가 생각하면 금방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이제부터 나오네요. 기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인데 증가량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식을 쓸 때는. 그런데 교수님, 증가량이라고 한다 그러는 게,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감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이 증가량이 감소량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변화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조심할 건 뭐냐면 내가 정한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있겠죠. 두 점이 없으면 기울기는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점을 P1, 여기 있는 점을 P2 이렇게 정했을 때 얘가 P1이 X1, X2, X1하고 그 다음에 Y1이라고 하고 P2는 X2, Y2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P1이랑 P2의 기울기를 구할 때 일관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그 계산들을. 왜냐면은 지금 보면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X의 증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증가했잖아요. P2의 방향을 보면. 근데 Y의 변화량을 보면 Y는 감소했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왼쪽 위고 오른쪽 아래예요. 제가 그 왼위 오하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의 기울기를 만약에 기울기를 T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관적으로 해야 돼. x2에서 x1을 빼든지 x2에서 x1을 빼면 y2에서 y1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점의 변화를 이렇게 기준을 삼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혼돈해 가지고 x2에서 x1 빼고 y1에서 y2를 빼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안 나오고 자꾸만 플러스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실제로 숫자로 나온다. 기울어진 정도인데 나중에 좀 더 배우면은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도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얘기하면은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이 나온 이유는 아랫변분의 윗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삼각형에서 이 탄젠트라고 하는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으면은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라는 게 있어요. 근데 A분의 B라는 걸 딱 봤더니 교수님 A분의 B?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X의 증가량도 Y 증가량. 탄젠트 세타. 그 탄젠트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이 있다고 항상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점에서 일관적으로 이제 그 실제 좌표 값을 빼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죠, 그죠? 아래로 다 내려가서 지금 보면 x는 증가했는데 y는 감소한 거죠. 왜냐면 y1에 있는 값이랑 y2에 있는 값을 보세요. y1에 있는 값은 여기 있었어요. y2에 있는 값은 여기 있죠. 감소했잖아요. 왜? 내려가고 있으니까. x는 볼까요? x는 지금 여기 1에 있다가 4로 갔잖아요. 증가했죠. 왜? 오른쪽으로 가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x축의 오른쪽, y축의 위쪽. 이게 플러스예요. x축의 y축의 아래쪽, x축의 왼쪽. 이게 마이너스예요.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변화량이 어떻게 될지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y는 x 플러스 2야. 여기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절편은 2니까 금방 그릴 수 있고요. 절편이 2인데 어떻게 그릴 거냐? x의 절편을 구하는 게 더 빠르죠. y는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절편을 구하려면 y는 0일 때 구하면 되니까 그럴 때 0은 x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절편이죠. x의 절편. x의 절편이랑 y의 절편 연결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게 기울기가 1이니까 플러스 1이잖아요. 두 칸 증가했을 때 두 칸 증가하는 거죠. 위로 올라갔고 x축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기울기 계속 그 말이 또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면은 실제 요거를 뭐 P1, 뭐 P2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관성 있게 빼면 되는 거죠. 이걸 X1, X2, Y1, 이걸 X2, Y2 이렇게 되면은 X2에서 X1을 빼고 Y2에서 Y1을 한번 빼보죠, 실제로. 그러면 X2에서 빼면 0 빼기 2, 그 다음에 2 빼기 0. 그러니까 2분의 2가 나와서 결국에는 1이 됩니다.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중요한 거는 딱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빼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뭐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기울어진 정도였으니까 왼 아래에서 오른쪽 5위 이렇게 되면은 이건 플러스였잖아요. A가 0보다 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교수님 A가 0이 되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냥 X축에 있는 거죠. X축에 있다. 또는 X축과 평행하다. 왜냐하면 X축과 평행하다는 말은 X축과 평행하다. 그건 뭐냐면 Y절편만 이동한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만 X축과 평행하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울기가 없구나. 그럼 교수님 Y축과 평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큰 질문이 되는 거죠. Y축과 평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y축과 평행할 수 있습니까? y축과 평행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xy가 이렇게 있는데 y축과 평행하다. 이거는 x가 진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y 값이 변한 거예요. 제가 y축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클수록 y축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a가 무한대가 된 겁니다. 0분의 a가 무한대가 된 겁니다. 이때 그냥 하나 알아두죠. a가 무한대로 가면은 기울기가 무한대, 기울기죠.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면은 y축과 평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0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x축과 평행이 된다. 잘 기억해둬야 될 성질이죠, 성질. 만약에 이제 또 뭐 그게 음의 기울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중요한 거는 왼쪽 위에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갔느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갔느냐, 이거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a가 기울기가 1보다 큰 숫자냐, 1보다 작은 숫자냐, 그 크기가. 그러면 그게 x축으로 y축에 더 붙는 거냐, 또는 x축에 더 접근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y축에 붙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 다른 의미로 기울기를 x가 조금만 변해도 y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 성질을 잘 기억해 주시죠.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 수, 0보단 크지만 크기가. 그러면 그거는 누워져 있는 거죠. x축에도. x가 꽤 크게 변해도 y가 변함이 별로 없는 이제 이런 성질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기울기가 양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a가 1이 중요해요. a가 1인 직선이 여기는 지금 없네요. 이 직선, 빨간색 직선이 중요해요. 이거보다 a보다 a가 큰 쪽, 이거는 a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쪽이, 얘는 이쪽으로 붙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y축으로 붙는. 음수 때도 마찬가지죠. 음수일 때도 1이 중요해요. 1이 중요해요. 1이 중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쪽으로 붙는 거고, 이쪽으로 붙는 거는 a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있죠. x의 값이 증가할 때, 이거는 말로 표현했을 때에 나오는 얘기인데, y의 값에 변화가 없다면, 저 말이 이해되시죠? 이제 x가 증가했을 때 y의 증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x가 x축으로 왔다 갔다 해도 y 값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축으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y의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 말 뜻이죠. 이게 컨스턴트한 거죠. 컨스턴트. 일정하다. 이게 y고 x면 일정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값이 일정하게 왔으니까 상수값을 갖고 있구나. 이때는 기울기가 없다. 왜? y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근데 상대적인 거 하나 해볼까요? 상대적인 거. 이런 거. x가 조금만 변해도, 뭐 이건 조금이 아니라 그냥 x가 그냥 이 말은 뭐냐면 y의 변화량이 되게 커요. 근데 x는 변하지 않죠. y가 y의 값이 막 변한다고 하더라도 x는 변함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반대. y의 값에 증감이 있을 때 x의 값에 변화가 없다면 기울기는 무한대입니다. 요것들은 잘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그 역전파, 5차 역전파 이런 거 할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또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발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함수,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배웠고 그것들이 실제로 기울기랑 요거만 좀 생각해 가지고 따로 간단하게 띄어서 정리한 거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뭐 복습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원점으로부터의 좌표 평면에서의 표기법이다.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과 이제 x의 변화량, x의 증감이 있었고 y의 증감에 대해서 하는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0이 될 때, 무한대가 될 때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